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 영화 기생충이 아카데미 사관왕을 받은 것을 비판해서 세계 여론이 예외 없이 기사화했습니다. 미국 배급사는 이해해야 한다. 트럼프는 자막을 읽을 줄 모르니까 라고 받아쳤고, 미국 언론들과 SNS에서는 재치 있는 말로 화도 내고 비웃기도 하는 기사와 트윗이 넘쳐납니다. 트럼프는 한국과의 무역에서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는데 왜 그런 나라에게 아카데미상을 주느냐 라는 정말 앞뒤 없는 말을 했습니다. 결국 미국 영화에게 아카데미상을 줘야지 하는 투로 미국인들의 자존심을 세워주면서 선거운동을 한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트럼프가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한 것이 한두 번도 아니고 다른 나라 정치인이나 해외 언론에서 무시당한 것도 많으니까 본인이야 눈 하나 깜짝하지 않겠죠. 그러나 이번처럼 뜬금없고 앞뒤 안 맞는 말은 정말 많은 몰매를 맞고 있습니다. 재미있게 화내고 비웃는 기사 등을 보면서 같이 그냥 웃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연예 관련 온라인 사이트에서는 배급사는 그는 읽을 줄을 몰라요 라고 반격했다 라고 제목을 뽑으면서 트럼프의 무식한 조롱에 대해 배급사도 무식한 대통령에게 박수를 보냈다고 하네요. 또 다른 온라인 뉴스 사이트에서는 봉준호 감독의 여러분이 1인치 자막 장벽을 극복하면 더 놀라운 영화를 만날 수가 있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적으면서 1인치 자막 장벽을 극복하지 못한 트럼프를 조롱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이트는 트럼프의 말을 기사화하면서 트럼프 사진 옆에 조여정 씨가 입을 가리면서 놀라는 표정의 사진을 배치하면서 간접적으로 황당하다는 이미지를 만들었습니다. 당연히 이 기사에도 트럼프는 글을 못 읽어 라는 트윗을 함께 게재했고요. 트럼프는 타임지가 선정한 올해의 인물에 스웨덴의 기후운동가 그레타 툰베르크가 받을 것을 비난하면서 내가 이 상을 받을 충분한 자격이 있다 라고 말을 했으며, 세계가 우리를 중심으로 돌아갈 때 우리는 선택받을 수가 있다. 우리는 매년 우승해야 한다 라고 말하면서 심각한 환상에 잡혀있음을 비난했습니다. 이 기사는 트럼프에 대해 재치있게 조롱하는 내용입니다. 트럼프는 열등감을 가진 많은 사람들처럼 자신도 인정받고 싶어하는 마음에 수많은 배우들과 작품들을 증오하는 데 많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대통령에 출마하기 전부터 오스카상을 비방하고 주간지 가십거리 같은 트윗을 작성하기 위해 트위터 계정을 사용했습니다. 이런 트럼프가 그립습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 트럼프가 돌아왔습니다. 아카데미 사관왕 기생충을 비방하려고 왔네요 라고 재치있게 조롱했습니다. 기생충 영화의 미국 배급사인 네오는 트윗에서 트럼프에게 대꾸해줬습니다. 참고로 네오는 2017년에 설립되었으며 다큐멘터리나 인디 영화, 외국 영화를 배급하는 소규모 배급사인데 이번에 완전 로또를 맞았습니다. 네오의 트윗에 많은 사람들이 트윗을 남겼습니다. 트럼프는 이음절 이상의 단어를 읽고 이해할 수 없다 라면서 수많은 기생충 팀의 영상들을 달면서 조롱하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트럼프는 왜 화가 났지? 제시카는 시카고에서 왔잖아 라고 하면서 제시카의 노래 영상을 첨부한 것은 대박 히트를 치고 있었습니다. 트럼프는 말 한마디에 전 세계인으로부터 조롱당하는 특별한 재주를 가졌네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제92회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작품상 등 사관왕을 차지한 봉준호 감독의 영화 기생충을 뜬금없이 저격하고 나섰습니다. 미국 서부 유세를 진행 중인 트럼프 대통령은 20일 콜로라도주 콜로라도 스프링스의 브로드무어 월드 아레나에서 가진 유세에서 올해 아카데미 시상식이 얼마나 나빴죠? 승자는 한국에서 온 영화라고 말했다고 폭스뉴스가 보도했습니다. 그는 도대체 그게 다 뭐였죠? 우리는 한국과 무역에서 충분히 많은 문제를 갖고 있다라며 더욱이 올해 최고의 영화상을 주나? 잘 됐나? 모르겠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나는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와 같은 영화를 찾고 있다.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나 선셋대로와 같은 좋은 영화가 너무 많다라며 1950년대에 제작된 미국 영화들을 거론했습니다. 하지만 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얼마나 미국 영화 산업에 관심이 없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가 되는 꼴이었습니다. 수많은 헐리우드 영화 가운데 1950년대에 출시된 영화를 찾고 있다는 것은 이후엔 마음에 드는 영화가 없었다는 말이며 영화를 잘 안 봤다는 말도 되기 때문입니다. 그는 또 처음에 나는 기생충의 작품상 수상이 최고의 외국어 영화상이라고 생각했다라며 그런데 아니었다. 그것은 작품상이었다. 이런 일이 일어난 적이 있었나 라고 반문했습니다. USA 투데이도 아카데미가 미국 영화를 선택했어야 했다고 트럼프 대통령이 말한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은 영화 기생충 자체에 대한 직접적인 비난이라기보다는 자국 영화가 작품상을 받지 못한 데 대한 불만을 토로한 것으로 보입니다. 또 한국과의 무역 관계를 아카데미 시상과 결부지으면서 미국 영화 산업을 위해서는 미국 영화가 상을 받았어야 했다는 논리의 연장선으로 해석됩니다. USA 투데이는 트럼프는 2018년 한국과 새 무역협정을 체결했지만 주한미군의 한반도 주둔에 대해 한국이 미국에 더 많이 보상해야 한다고 말해왔다라고 지적했습니다. 결국 기생충에 대한 시샘은 방위비 인생 문제로 연결되는 상황입니다. 이 같은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에 민주당 전국위원회는 트위터에
기생충은 갑부들이 서민계층의 투쟁을 얼마나 의식하지 못하는지에 대한 영화로 2시간 동안 자막을 읽어야 한다. 물론 트럼프는 그것을 싫어한다는 반응을 즉각 내놨습니다. 기생충 영화의 미국 현지 배급사 네온도 트위터에 글을 올려 이해할 만하다. 그는 읽을 수가 없잖아 라고 꼬집었습니다. 외국 문화를 이해하는 노력을 하지 않으려는 트럼프 대통령을 비꼰 것입니다. 이날 유세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아카데미 시상 측에서 나무주연상을 받은 유명 배우 브래드 피트도 비난했습니다. 그는 나는 그의 광팬이 아니다. 그는 일어나서 잘난치 않은 말을 했다. 그는 잘난치 않은 인간이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브래드 피트는 지난 9일 시상식 수상소감에서 여기에서 수상소감을 말하는데 45초가 주어진다고 한다. 이 45초는 상원이 이번 주에 존 볼턴에게 줬던 시간보다 45초가 많은 것이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당시 공화당이 존 볼턴 전 국가안보보좌관의 증언을 무산시킨 것을 비판한 언급이었습니다. 결국 트럼프는 이번 유세 연설에서 기생충을 언급하며 자국 우선주의를 주장하다 본전도 못 찾은 꼴이 되었습니다. 영화 기생충이 오스카를 휩쓸고 나서 전세계 극장가에 기생충 열풍이 불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기생충에서 나오는 제시카 송이 다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영화에서 부잣집 초인종을 누르기 직전 남매가 외우는 방법으로 쓴 이 노래는 해외에서 제시카 송이라고 불리며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기생충의 영어 번역가 달시파켓은 미국인들이 영화에서 가장 빵 터지는 장면은 제시카 송이라고 했습니다. 달시파켓은 재미있는 것을 한국 사람은 외우기 위한 그런 방법을 잘 알고 있는데 미국 사람들은 그만큼 잘 모르니까 오히려 더 신선하게 반응하는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제시카송은 불과 4마디에 불과하지만 트위터, 인스타그램 등 SNS에서 유행하는 요소를 응용해 만든 사진이나 동영상을 뜻하는 밈으로 널리 공유된 바 있습니다. 북미 팬들은 제시카송의 중독성을 느끼며 이 노래가 아카데미 시상식 주제가상을 받아야 한다는 말까지 나올 정도였습니다. 지난 20일 문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기생충 제작진과 배우를 만나 영화 속 기정이 독도는 우리 땅이라고 개사해 부른 이른바 제시카송에 대해 누가 지어준 것이냐고 묻기도 했습니다. 박소담은 감독님이라고 답했고 봉준호 감독은 일본 관객들도 그걸 부른다고 하네요 라고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시다시피 제시카송은 독도는 우리 땅을 개사한 노래였습니다. 기생충은 수상 직후 스페인, 이탈리아에서 박스오피스 1위를 차지하더니 지난 17일에는 일본에서도 박스오피스 1위에 등극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11일 일본 건국기념일에 이 친숙한 음색이 일본 극장가에 울려 퍼지더니 이제 앞으로 돌아오는 3.1절에도 일본 극장가에서 들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기생충은 지난달 10일 5위로 출발했으나 2월 첫째 주 주말 3위로 순위를 끌어올렸고 아카데미 시상식 이후 관객들이 더 늘어 지난 주말 일본 박스오피스 1위에 올랐습니다. 일본의 관객들은 제시카송에 대해서 반감을 느낀다는 일들도 있었지만 크게 거부감을 표현하지는 않았습니다. 전찬희 영화감독은 제시카송의 원곡이 독도는 우리 땅임을 알면서도 그걸 즐긴다는 것은 문화의 힘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영화의 설득력이 크기 때문에 독도 문제까지도 덮어버린다는 것이었습니다. 일본은 초등생 교과서부터 독도는 일본 땅이라고 가르치고 있고 최근 도쿄올림픽 지도에도 독도를 자국 영토로 표기해 놓았습니다. 또한 올림픽을 앞두고 영토 주권 전시관을 7배나 크게 확장하며 외국인들에게 독도는 일본의 영토라고 홍보하고 있습니다. 최근 사태로 인해 도쿄올림픽이 흥행 실패로 돌아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기생충의 불과 4마디의 노래가 더 큰 위력을 발휘할 수도 있다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엔 전부 봉준호 감독의 계획이 있었던 것이 아니냐는 추측도 나왔습니다. 해당 곡을 사용하기 위해 영화 제작사가 지급한 저작권료는 2천만 원에 달했습니다. 이는 의도적으로 독도는 우리 땅의 멜로디를 차용해서 극중의 암기 장면을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기생충의 제시카송은 일본뿐만 아니라 전세계 독도는 우리 땅이라는 노래의 멜로디를 알리게 되었습니다. 한편 기생충은 북미에서도 지난 주말 매출이 234%가 늘어날 정도로 아카데미 특수를 누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21일 트럼프가 기생충을 공개적으로 비판한 사실이 알려져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트럼프는 20일 콜로라도 연설 중 올해 아카데미 시상식이 형편없었다며 무려 한국 영화가 수상했다며 비꼬았습니다. 트럼프는 영화가 그렇게 좋았는지 물으며 자신은 잘 모르겠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한국과의 무역에서 문제가 있는데 아카데미에서 최고의 작품상을 한국에 줬다며 불만을 토로했습니다. 트럼프는 아카데미가 미국 영화를 선택해야 했다고 말했습니다. 한국과의 무역관계를 아카데미 시상과 결부지은 것은 미국 영화 산업을 위해서는 미국 영화가 상을 받아야 했다는 말로 해석되었습니다. 트럼프의 이 같은 발언에 기생충 북미 배급사인 네오는 공식 트위터를 통해 이해할 수 있다며 그는 글을 읽을 줄 모르기 때문이라고 받아쳤습니다. 트럼프의 발언 직후 비평 사이트 로튼토마토는 기생충의 수상 내역을 제시하며 팩트를 게재했습니다. 오스카 4관왕, 골든토마토 3관왕, 총 127개 부문 수상, 역대 작품상 수상 중 가장 높은 로튼토마토 지수 기록, 기생충은 419개의 리뷰와 99%의 신선도로 증명됐다고 했습니다. 캐나다의 공영방송 CBC 뉴스의 미국 특파원도 그의 트위터에 그는 영화를 보지 않았다고 말했다. 당연히 보지 않았을 것이다. 그럼에도 그는 자신이 모르는 것에 대해 얼마나 당당한지 보여주려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트럼프는 최근 한국에 방위비 5배 인상을 요구하며 오로지 자국의 이익만을 추구하려 하고 있습니다.
한미 방위비 협상 시한이 이미 한 달 반이 지났지만 무리하게 증액을 요구하는 트럼프 때문에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트럼프는 우리뿐만 아니라 전 세계를 상대로 미국의 우월함을 과시하며 자국의 이익만을 챙기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기생충의 아카데미 수상은 스스로 가지고 있는 우월의식에 찬물을 끼얹었고 미국 내 심화되는 빈부 격차까지 정확히 공격했습니다. 트럼프가 기생충의 수상을 깎아내린 것은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이 같은 시비에도 기생충은 꼭 봐야 한다며 전 세계의 극장 상영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오는 3일절 기생충은 일본의 극장과 미국의 극장 안에서 상영되며 내일에서 쉽게 지워지지 않는 제시카송의 선율이 크게 울려 퍼질 예정입니다. 했습니다. CNN과 폭스뉴스 등 미국 언론에 따르면 지난 20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콜로라도주 콜로라도 스프링스에서 열린 유세 현장에서 뜬금없이 제92회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작품상 등 사관왕을 휩쓴 봉준호 감독의 영화 기생충을 디스하고 나섰습니다. 그는 갑자기 유세 도중 가짜 언론을 비판하다가 돌연 봉준호 감독의 기생충이 아카데미 작품상을 받은 것을 놓고 올해 아카데미 시상식은 형편없었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리곤 시상식 사회자를 흉내내며 올해의 수상자는 한국에서 온 영화, 도대체 이게 다 무슨 일이냐라고 조롱하는 듯한 발언을 했습니다. 이어서 그는 우리는 이미 한국과 무역에 관한 문제를 충분히 안고 있다. 거기에 더해 그들에게 올해의 최고 영화상을 줬다. 그게 잘하는 일이냐? 나는 모르겠다라고도 거듭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이런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은 봉준호 감독의 영화 기생충의 내용이나 작품성에 대한 구체적인 비판과 이유는 없고 단순히 아카데미가 외국, 특히 한국 영화에 왜 최고의 작품상을 줬는지에 대한 비난을 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는 나는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 같은 영화를 고대하고 있다. 제발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를 되찾자. 선셋대로 같은 수많은 위대한 영화들이 있다며 그런데 수상작은 한국에서 온 영화였다고 재차 반복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 같은 원색적인 발언의 이유는 이번 대선에서도 그의 주요 지지 기반층인 백인 저소득층에 호소하는 발언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주요 지지 기반층인 미국 동부의 쇠락한 러스트벨트 지역 지지자들과 콘벨트 지지자들에게 과거 부강했던 미국의 아메리칸 드림 향수를 불러일으키는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라던가 선셋대로 같은 과거 미국 영화의 황금기였던 시기와 같은 향수를 불러일으키며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라는 그의 대선 캠프 표어를 다시금 상기시킨 것입니다. 트럼프는 과거 대선 주자 시절에도 민주당 정권 8년 동안 자유무역 협정을 비판하며 이런 현 정권 때문에 미국인의 일자리가 해외로 가고 서민들은 더욱 살기 어려워졌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특히 과거 대선 후보 시절에도 힐러리 클린턴이 맺은 한국과의 무역 협정으로 일자리가 10만 개가 사라졌다. 좋은 협상이어야 했지만 엄청나게 많은 일자리만 빼앗아갔다라고 발언해 미국과의 무역에서 이득을 챙기는 한국을 영 못마땅하게 생각하는 속내를 감추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최근 방위비 분담금을 인상하려는 미국과 그것을 계속해서 방어해내는 한국에게 불편한 감정을 표현한 것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미 흑자국인 한국과 중국, 일본 등을 예로 들어가며 지지 기반을 결속해왔습니다. 그런 그가 자랑스러운 미국 영화 산업에서마저 한국이라는 외래종에 침범당한 미국을 지켜내자라는 표현을 이렇게 노골적으로 드러낸 것입니다. 과거부터 이러한 쇄국적 발언으로 보수층을 집결시키고 지지율에 재미를 보았겠지만 언제까지 동맹국에 대한 예의와 존중 없이 망언과 막말로 일관하며 결과에 대한 겸허한 태도조차 지니지 못한 미국이란 나라가 앞으로 정말 다시 위대해질 수나 있을지 정말이지 궁금합니다. 게다가 그가 봉준호 감독의 기생충을 봤을지조차 의문이지만 재선을 노리는 트럼프에게 기생충은 마치 장애물 같았을 수도 있습니다. 기생충의 메인 주제가 빈부격차인데 마침 민주당 후보들의 대선 공약은 소득 불평등을 해결하는 공약을 내걸고 있어 기생충의 선전이 그에게 불리하게 작용했을 것이라는 분석 또한 나옵니다. 태생부터 자본주의의 최상층에 군림해왔던 그가 과연 아카데미 사관왕에 이르고 국경과 언어를 넘어 전 세계에 폭발적인 호응과 공감을 자아내고 있는 기생충이라는 영화의 사회적 현상과 자본주의의 비판을 제대로 이해나 할 수 있을지에 대한 근원적 의문마저 들게 됩니다.